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받지 않는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알선과 수수료 안 받는 차량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차주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장단점은 말 그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기에 그만큼을 수수료 부분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 차주 직접일 경우 그 딜러분께서 직접 소개를 할 때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안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점을 알 수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조금 불안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주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 딜러라고 하더라도 요구를 하면은 손님한테 저 수수료 받는데요? 안 그러면은 제가 차 가격을 못 깎아드려요. 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교묘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런 전략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 중고차를 근 10년간 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매입 딜러 분께서 차주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안 받는다고 해놓고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해요. 근데 딜러한테 차량을 알선 판매할 수 있도록 차량을 넘겨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많이 깎아주고, 근데 소비자가 직접 엔카라든가 KB 차차차라든가 보고 이렇게 직접 오게 되면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진짜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차량 가격을 알선 딜러한테 할 때 중간에 알선 딜러가 낄 때는 더 깎아줄 텐데, 왜냐면 원래 깎아주는 그런 규칙이 아니면은 그만큼 안 깎아주면 딜러들이 안 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빼주는 금액만큼 빠져야지 뺍니다. 안 그러면은 알선 딜러 입장에서는 괘씸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 마진을 안 남기더라도 안 빼는 경우, 왜냐면 어느 정도 빠질 거를 예상하고 소개해 드리는데, 손님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손님분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라고 해갖고 뭐 20이든 40이든 60이든 뭐 100만 원이든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예상치를 안내를 해드려갖고 차량을 봤는데 그만큼 안 빼주면은 좀 괘씸한, 좀 약간 다른 데는 항상 이만큼은 빼주는데 왜 여긴 이래, 이런 느낌으로 조금 약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매입 차주, 매입 딜러들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딜러한테 차량을 판매할 때는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경험이 없는 손님이 올 때는 좀 안 빼주고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해놓고 그러면 수수료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불법은 아닌데 소비자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깎아줍니다. 20이든 50이든 100이든 금액이 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조금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금액이 좀 저렴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특색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알선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데요. 왜냐면은 제가 좋은 차만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물을 저도 많이 갖고 오고 싶지만 사실 매입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경쟁이 너무 심해갖고 비싼 가격에 갖고 와서 싸게 팔아야 되는 구조일 때가 많아요. 경매로 갖고 오거나 그런 과정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높은 가격을 얘기해야지 낙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딜러들이 매입을 할 때 좋은 내용의 차량을 항상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중구난방으로, 주로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용이 조금 안 좋을수록 낙찰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딜러들도 비싼 가격을 못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종들은 분산해서 매입이 잘 되는 편인데, 내용이 좋은 키로수 짧거나 인기차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만 갖고 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이론적으로 직설적으로 차량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아니면은 다른 차를 소개해드리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수료 안 받는다라고 해갖고 좀 가격이 좀 괜찮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매물이 판매할 의도보다는 돌려서 내용이 조금 안 좋은 걸 숨겨서 깨끗한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갔는데, 손님이 딱 봤을 때도 뭐 여기 뭐 부분적인 도색도 안 해놓고 상품화가 안 됐다, 다른 차는 없어요 해갖고 다른 차를
구매하시게 만드는 실매물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알선 판매를 하는 딜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차를 고를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것도 실력 나름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던가 뭐 블로그, 카페, 인스타, 페이스북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띠띠빵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고차 플랫폼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허위매물 사이트까지도 여러 이제 플랫폼의 종류인데, 이론적으로 직설적으로 차량의 상태를 파악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같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차량 속에 뭐 잘 구매하신다고 쳤을 때요, 제일 최선의 차량으로 소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차를 봤는데 별로였다. 두 번째 차를 봤는데 별로였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차가 별로인 차를 미리 안 고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전산을 보더라도 웬만한 딜러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차량 속에서 결정이 될 확률이 좀 높은데, 이거는 세 번째 차가 됐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제 생각으로는 실력이 없는 딜러라든가 좀 애초에 너무 손님한테 끌려가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저는 주로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차량 속에서 두 대 내에서 쪽집게처럼 고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제가 비싼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손님 예산 충분히 협의를 하고 매물 고를 때도 제 경험상에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율을 많이 줄여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고 싶은 희망을 갖고 계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딜러가 중고차 10년 했으면은 이 차는 별로고, 손님 예산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차량 속에서 분명히 계약이 나올 차를 고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차는 잘 안 간다라는 부분인데, 갈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네 번째도 갈 때도 있는데, 한 20분의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보통은 대부분 한두 대 차량 속에서 결정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삼천포고, 이론적으로 이제 다양한 차량 속에서 제일 최선의 차량을 소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알선 판매 수수료 주고 경험상에 여러분들의 실패를 줄여드리는 그런 경험상의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드려서, 중고차는 한번 구매하고 다시 환불하고 되돌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환불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껴있어갖고 환불하는데 이래서 환불을 못하게 만드는, 고쳐준대요. 결론은 환불 다 해준다고 해놓고서 결론은 고쳐준대요. 그렇게 되는 경우, 뭐 잘만 고쳐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거를 노릴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액을 다 수리비를 다 지원을 안 해주거나 보증되는 거 아니야? 30일에 2,000km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줄 때도 비록 이제 많지만 제 생각에는 한 50%의 확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주시는 게 좀 아깝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경험상에 실패하지 않는 거래를 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손님분들께서 여기 뒤에 뭐 적으려다가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적다 말았어요. 손님분들께서 일반적으로 10분 중에 잘 못 고르시는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제 경험상 7분, 8분 정도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다 하더라도 잘 못 고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알선 판매를 하는 쪽으로 좀 하시는 것도 경우의 수를,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에 너무 그냥 지우지는 마시고, 이런 안 받는다 해놓고 안 깎아주는 사례가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안 깎아주는 딜러도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 깎인다, 20만원 이상은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유튜브 딜러들이 환경 설정 조작해서 500만원, 100만원 전산 가격을 전체적으로 업해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최근까지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보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환경 설정 한번 보여달라. 모든 전산에는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눈탱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 수수료를 주더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선 판매하는 업체에 좀 과반 이상은 눈탱이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이 듭니다. 수수료만 받고 정직하게 하는 업체보다는 조금이라도 마진을 더 남기고 하려고 하는 업체가 더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딜러 전산의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이고, 이 밑에는 뭐가 체크가 되든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점, 카메이저 뿐만 아니라 카모두, 그 다음에 카인유, 그 다음에 메가엠, 뭐 등등 지지오토 등등의 모든 전산에 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도권 외 지방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 설정 꼭 보여달라.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해도 웬만해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산 자체도 없는 매매단지도 많기 때문에 미리 그냥 믿고만 그냥 연고 없이 가시는 것보다 전산 보고 시세 확인하시고, 이게 딜러 전산이에요. 옆에 http www. 한글로 클린카드.com 여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클린카드 초록색 www. 한글로 클린카드.com 들어가시면은 이 카메이저 그대로 매물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시세를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직접 고르시는 것처럼 5대를 서치를 하시고 10대면 더 좋고 20대면 더 좋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면은 그 딜러가 보여주는 차가 그 차일 수 있거든요. 이게 전산을 딱 보다가 이 진짜 열심히 보시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봤던 차 같은데?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갔네요. 라는 부분으로 캐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환경 설정을 안 보더라도 시세 공부가 조금 돼 있으신 분,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보신 분들은 좀 캐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시세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지인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이제 눈탱이 당하시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직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과반 이상 아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만 사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 설정 이거 보시고 딜러 전산 시세 공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매물들은 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카메이저에 있는 매물들을 한 번에 통째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3분이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기본값의 빵원인 차량들이고요. 320에 500만원 미만의 차량들은요 20만원씩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차는 이전비가 안 들어갑니다. 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과표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7% 8%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전비가 안 들어가는 차고요. 매도비라는 게 있는데, 매도비는 수도권에 있는 매매단지 상사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상사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사로 주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깝잖아요. 근데 줘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법령으로 매도비를 받지 말아라 라고 정해지면은 어차피 구조가 진짜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320만원짜리 20만원 깎아서 원래 300에 살 수 있었던 차를 330이나 340에 구매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각 상사마다의 대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내용이 바뀔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비라는 부분은 차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매도비로 상사를 운영하고, 그 다음 차 가격이 일단 싸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5만원 7만원이었던 10년 전 12년 전 가격이 지금은 33만원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부 매매단지에서 35만 5천 원까지도 받는 부분을 목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중고차 경기가 좋다 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동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많은 딜러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상사 대표분들은 올리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올리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일반 개인적인 아무튼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도비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동결해야 되지 않을까. 소비자분들이 모르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가격에서 이전비 안 들어가고 매도비 33만원에 수수료 안 들어가니까 성능 책임 보험료가 제 추측으로는 3, 4만원 들어갈 겁니다. 대충 한 3만원 잡고 하면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보험료 빼고 336만원으로 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루브 등급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우마크가 있죠. 2010년 11월식의 11년형입니다. 키로수는 6만 킬로인데 여러분들께서 매물을 보실 때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계기판 사진도 같이 봐야 됩니다. 6만 2km 정도 돼 있는 부분이 많네요. 바로 성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진을 더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성능으로 넘어가요. 왜냐면은 사진 열심히 봐서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성능으로 넘어왔다가 끝나버리면은 어차피 여태까지 사진을 봤던 과정이 다 그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 검사 날짜를 봤을 때 2022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11월 23일까지인데 왜 12월 22일이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유효 검사 기간이 앞뒤로 한 달입니다. 이 뒷 날짜에 앞뒤로 한 달 동안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12월 22일까지 검사를 안 받아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거의 이것만 보고요. 왜냐? 배출가스를 성능 점검장에서 검사를 안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봐야 될 거는 튜닝과 렌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내려서 9번과 18번 안쪽에 뼈대가 이상이 있는지 먼저 보고 외판이 다발적으로 많은지 교환이 있는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우측 휀다만 교체가 되어 있는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우측 휀다가 여기인데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우측 휀다가 이쪽에서는 앞범퍼밖에 안 보이죠? 이 사진으로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볼 때는 이 밑에 먹었는지 이런 거 대충 보는데 성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미세누유가 하나라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걸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 점검장에서 일반적으로 웬만해선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직하게 꼼꼼하게 받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다 있는 부분은 미세누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찍었으면 좋겠다. 국토해양부에서 볼 때도 그렇게 해라 라고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는 점검자의 자율적인 부분 이 성능장에서는 나왔는데 이 성능장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들은 웬만해서는 성능을 잘 이쁘게 일반적으로 성능을 받아주는 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딜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다 안 보고 불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밑에 진짜 심한 거는 찍습니다. 근데 진짜 심한 거를 안 찍는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일부 지역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 딜러분들께서 꼼꼼하신 딜러분들보다는 덜 꼼꼼하신 분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많지 않나. 꼼꼼하지 않으신 딜러분들께서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한 70% 정도 신뢰를 하고 참고를 하되 보험 이력 조회와 그 다음에 실물 확인 이 과정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가 안 된 부분은 보통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니까 커먼 레일은 일반적으로 그 CRDI 라고 이제 디젤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디젤이 아니고 휘발유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될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가 안 됐네 라고 해서 안 보시는 경우 그냥 걸르시는 경우도 있으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겁니다. 다 양호라고 찍어놨으니까 일단 통과고 여기 또 위에 그림에 여기 11번 이쪽에 W가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인사이드 판넬이라고도 하고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미세 손상이 있다 고지는 돼 있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매물을 못 고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안 보십니다. 그림만 보고 밑에 내용이 잘 뭔지 모르니까 괜찮네 라고 해서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번이 우측 인사이드 패널 여기 너무 다 작게 나와 있어서 체크가 안 된 겁니다. 인사이드 판넬이 11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이 여기는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점검자의 의견란에는 판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혼동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금만 약간 황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때 너무 크게 보거나 너무 작게 보지 않고 중립적인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들어온 날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오래됐다라고 한다면은 안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비싸게 처음부터 걸어놨거나
아니면 차량의 내용이 별로거나 방전이 되어 있거나 차량 관리를 진짜 더럽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항상 방전이 되어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름에 어떤 분의 차를 항상 보면은 여름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항상 방전이에요. 갖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차를 엄청나게 관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가까운 데에서 좀 자주 목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차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깨끗할 때가 많아요. 일단은 사고 유무가 아쉬운 점, 약간 포장된 점이 있긴 있는데 고지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어떤 상태인지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차를 무조건 걸르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차는 시세가 작년 시세와 올해 시세가 비슷해요. 시세는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연도가 바뀌면 해가 바뀌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름에 성수기라고 들었는데 여름에 휴가철 되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세는요, 이 경차가 이 정도 가격이 되면요, 밑에 올류마티즈라는 차가 있고, 그냥 모닝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더 내려가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 단가도 잘 나오는,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내용이 좀 더 안 좋을수록, 내수로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수출로 내보내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수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세가 잘 안 떨어지는 부분인데 내수로 판매되는 차는 키로수가 짧은 차 내지는 사고가 엄청 크지 않은 차, 부식이 별로 없는 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금액이 수출로 내보낼 때보다 국내에서 팔 때가 더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파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휠 보시면은 이 차량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휠만 봐도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어요. 연식이 10년 됐는데 12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로 한번 바로 보면은 제가 제일 기준으로 삼는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여기 시트가 찢어졌는지 주름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핸들의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먼지, 그 다음에 매트 상태, 그리고 조수석의 시트 늘어남 등등으로 여기 뭐 본드 같은 거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적나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 이 사진을 보고 좀 대략적인 전체적인 느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성능을 봤기 때문에요. 이게 11월 중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영상 녹화 날짜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뒷자리 시트 보십시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스파크 등등의 쉐보레나 이제 대우차 같은 경우에 시트가 엄청 짱짱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매그너스조차도 외부도 실내도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차인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연비였었어요. 엄청나게 좀 대형차 수준의 연비가 나온다 라고 기름 다는 게 보인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경차입니다. 경차가 근데요 연비가 엄청 좋진 않아요. 경차를 왜 타냐면요, 출퇴근 거리가 뭐 왕복 30km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차 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밟는 대로 안 나가는 특징이 있고, 고속도로 다닐 때 조금 이제 대형차, 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 덤프 트럭 같은 엄청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 시외버스 이런 부분에 뭐 사이를 달리면 휘청휘청 내는 경우, 그 다음에 밟는 대로 안 나가는 가속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차선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경차를 운전하는 거를 제가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연비 안 좋고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기에는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주차 편한 거 외에는 공영주차 사실 잘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이신 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톨비 아끼실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더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차가 필요하다 다 아는데 그냥 뭐 난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 버튼도 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도 있다라는 거예요. 블랙박스는 바꿔야 되겠네요. 좀 오래된 블랙박스로 보여지고, 이분의 차는 항상 깨끗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차를 잘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은 상품을 만드시는 건지 아무튼 가격도 괜찮을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336만 원으로 다 해서 드릴 수가 있고, 특송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별도고요. 톨비는 제가 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무료로 탁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연식이 되면은요, 보통 썬팅이 보랏빛으로 좀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썬팅이 좀 사진상이긴 하지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좀 진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썬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바깥을 볼 때 좀 연한데 좀 밝은데 밖에서 실내가 잘 안 보여지는 그런 반반사 필름이 좀 비쌉니다. 근데 이제 막썬팅이나 조금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신차 딜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썬팅 쿠폰 이런 걸로 했을 때 뭐 루마 썬팅이라고 하더라도 엔트리 급이 있어요. 제일 낮은 걸로 하면은 변색이 조금 이제 한 5, 6년 정도만 지나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팅이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돈 들어갈 부분이 딱히 블랙박스 안 바꾸셔도 되니까 그냥 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깔끔한 맛으로 경차를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냉각수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쪽에 보는 게이지는 없습니다만 그 누유가 있는지 미션 튀는지 그런 부분을 그리고 엔진 소리가 좀 균일한지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을 관심 있게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여기 위에 010-8581-8953으로 문의 주시면은 그냥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차량의 실물을 직접 보고 여러분들께 풀 HD의 60프레임으로 선명한 화질로 카카오톡으로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결격 사유가 크게 없으시면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제가 봤는데 미션, 엔진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보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끝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또 수수료를 받는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고 그렇습니다. 나몰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심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제 끝까지 도와드릴 텐데 이 차량이 제가 봤는데도 좀 별로면은 별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어차피 받으시고 문제가 있을 차는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거쳐서 한번 이제 이 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차량 위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 차는 SM5 뉴 임프레션 2009년 5월식의 9년형입니다. 키로수는 10만 킬로이기 때문에 연식 대비 많이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동 시트가 있고 메모리 시트가 있으면은 스마트 키가 있으면 이게 돌리는 스마트 키입니다. 키만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돌리기만 하면은 키가 없어도 시동이 걸립니다. 튜닝이 조금 돼 있는데 그릴 쪽에 검정색으로 좀 해놨어요. 색상은 흰 색깔입니다. 바로 성능으로 넘어가서 2023년 6월 27일까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차량이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다라고 돼 있는데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없다 돼 있는데 직접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으나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의례적으로 적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15번 내지는 뭐 21번 사이에 성능 점검 기록부가 받는 성능장 지역에 따라서 이게 15번일 수도 있고 19번일 수도 있고 21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들어온 날짜가 11월 3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축에 속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좀 오래됐다라고 보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보통 두세 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달이 좀 벗어나면은 이게 중간에 관리를 안 하셨나? 아니면 금액이 좀 비쌌었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또 들어가는데 다 괜찮고 날짜도 괜찮으면은 좀 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라고 해서 제가 골라본 차량입니다. 금액 320이기 때문에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330, 한 6, 7만원 정도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가격이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있고, 그리고 전동 시트도 아까 열선 시트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는 아닌데 블랙박스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있고 그렇습니다. 검정색 내장이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차가 항상 괜찮아서 썬루프도 있고 썬루프 여기 때도 있어야 되는데 실내 클리닝이 된 건지 매우 깨끗합니다. 그리고 넘버도 이 당시에는 흰색 신형 넘버가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뭐 직접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삼성차가 그 도어 락이라든가 뭐 이제 도어 캐치라든가 뭐 케이블 안쪽에 끊어져서 뭐 세 쪽은 되는데 한쪽만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라이트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냉각수라든가 미션도 말할 것도 없이 잘 봐야 되고, 등속 조인트 같은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키로수가 짧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휠도 보시면 엄청 깨끗합니다. 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이 좀 저렴한데 카니발 R입니다. 그랜드라는 부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11인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라이트가 요만큼 좀 튀어나와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9인승 U가 들어가고 조금 이제 한 뼘 정도가 좀 작아집니다.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대충 이렇게 보고 바로 성능으로 갑니다. 검사 날짜가 2022년 내년 5월 10날까지로 조금 여유가 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가 휀다 하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자 의견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실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어 패널 미세 충격 있다 라고 해서 뒤쪽은 한번 때려받았구나 받았구나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패널 정도까지면은 조금 이제 범퍼 조금 이제 좀 깨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널도 조금 영향이 있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 트렁크 플로어까지 문제가 있으면은 보통 체크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 안 잡았다라고 하면은 사기이고 성능 점검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배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사기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약간 아무튼 성능장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드론 날짜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미션을 잘 봐야 됩니다. 카니발 R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후진 지연 증상이라든가 후진을 넣으면은 밤 밟았는데 바로 작동을 안 하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션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질병이고 미션 안 부러져요 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딜러가 있을 수도 있고 점검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션은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의 단점이 하나 보이는데 썬팅이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썬팅 한 바퀴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 제 추측으로는 한 15, 20 정도 들어가면은 좀 제일 저렴한 썬팅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은 370으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370 곱하기 일반적으로 8% 합니다. 그래서 29만원 정도 370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 한 4, 5만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넉넉하게 5만원 잡으면은 437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GX이기 때문에 옵션이 조금 낮은 차입니다. 열선 버튼이 없을 수 있나?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열선 버튼이 또 안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이 없다. 당시에 차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미리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싼 가격에 좀 키로수도 지금 계기판 보면은 15만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딜러들이 보통 귀찮아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선택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접 오셔서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는 뉴 SM5 신형입니다. 400만원이니까 380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380 곱하기 8 해서 30만원 반 내림합니다. 그래서 380, 33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4만원 넉넉하게 잡아보면 447만원 정도 왔다 갔다 나온다. 보험료 빼고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성능으로 넘어가면은 검사 날짜가 2023년 8월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도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 없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례적인 부분만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날짜 11월 10날입니다.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썬팅은 조금 많이 연한 편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깔끔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이 차량은 누유가 좀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부를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선 시트 있고 전동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검정색이라서 안 보이지만 후방 감지기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도 좀 소소한 한쪽만 나왔긴 했지만 약간의 손상은 있어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중고니까 뭐 하면서 넘어갈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타이어 내짝이 오일 양호인 경우보다는 2개 정도는 갈아야 될 때가 많고, 심지어는 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10%, 20%, 30% 정도는 20% 전후의 확률로 타이어 내짝을 다 교체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되는 예산으로 구매하시면은 약간 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 오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가격에 추가적으로 한 50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은 그만큼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엔진 오일은 보통은 중고를 구매하자마자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밟는 대로 안 나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교환하셔도 늦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간혹 들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 갑니다. 근데 교체를 보통 이렇게 보면은 에어 클리너가 좀 많이 지저분해지면은 그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밟는 대로 안 나가는 느낌 들면은 여기 뚜껑이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서 플러싱이라는 그 엔진 그 플러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한 배송료까지 포함해갖고 6,600원으로 제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넣고 20분 정도 공회전을 시키신 다음에 공업사 바로 앞에서요. 그렇게 하고서 엔진오일을 빼내면은 이 안에 호수들 각종 이제 부품들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물질들이 찌꺼기들이 밑으로 다 빠져나와서 깨끗한 반호수의 상태로 엔진오일을 보충해서 타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엔진오일은 뭐 예를 들어서 각 차량마다 용량이 정해진 있습니다. 그런 용량이. 그래서 그 리터 수만큼 엔진오일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엔진오일 그 교환 세트가 있어요. 연료 필터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문을 하신 다음에 공입나라 공업사에 가갖고 교체를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많은 분들께서 지인분 저 아는 데 있어요, 우리 동네 친한 데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꿀팁이다.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다 인터넷으로 웬만해서는 사갖고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가 안 써져 있으면은 보통은 없는 건데,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없구나, 이 차량은 안 사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차량을 바꾸서 블루투스가 정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허링 무선 카팩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주문을 하시면은 21,500원인가 할 거예요. 그거를 주문해서 C가잭에 꽂아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추면은 블루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활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는 건데 추천해드리는 기계인데 아주 이제 음질도 또렷하고 깨끗하고 음악 들을 때도 좋고 하실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랑 연결하는 건데 허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선 카팩, 허링 무선 카팩을 주문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매하시고 나서 불스원샷 엔진 코팅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유구에 또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첨가제와 엔진 코팅제 이 두 개, 엔진 관리 세트라고 보통 검색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불스원샷 엔진 관리 세트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연비도 좀 좋아지는 느낌이 제가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엔진 소음도 조금 이제 진동 떨림 이런 승차감도 좀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도 미세하게나마 혜택을 받으면 10,000km에 한 번씩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쨌든 거의 공짜로 넣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만큼 연비 혜택과 차량을 그만큼 이제 손상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승차감까지 좋아지면은 뭐 한 29,7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최저가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또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차는 더 넥스 스파크입니다. 520만원인데 이 차량은 500에 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500 이제 경차니까 이전비 안 들어갑니다. 500 더하기 매도비 30단, 그 다음에 수수료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10만이니까 한 4만원 느낌 왔다 갔다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537만원으로 보험료 빼고 구매하실 수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부터 넘어가서요, 검사 날짜가 여유가 있고 튜닝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는 9번과 18번 안쪽에 특별한 내용이 없이 겉에만 새 걸로 교환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깨끗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들고요. 이 사진을 봐도 주름도 없기 때문에 쉐보레지 않습니까? 대우 쉐보레는 시트가 엄청나게 깨끗할 때가 많습니다. 소재가
좋은 소재, 그 다음에 스펀지를 엄청난 탄력의 스펀지를 사용하는 건지 시트 상태가 오래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으로 좀 내려서 미세누유가 없다라는 부분, 불량, 누수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검자 예금란에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들어온 날짜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지금 3일밖에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보다는 공간이 조금 넓어서 거의 아베오보다는 조금 작긴 한데 공간이 그래도 경차치고는 있는 편이라, 게다가 또 강판이 옛날 모닝들은 3겹이었는데 요거는 4겹이라 조금 더 튼튼한 느낌으로 좀 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디자인도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인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썬팅이 보시다시피 약간 처음에 막 썬팅을 한 그대로였는지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싸구려 썬팅을 쓰게 되면은 이런 느낌인데, 실물을 보시고 그때 이제 교체를 할지 안 하실지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또 있어요. 옛날 경차 뭐 뉴모닝이라든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요거를 내리면 이렇게 딸깍 이렇게 뒤로 제끼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됩니다. 열선도 있고 내비도 있고 에어컨도 이렇게 잘 있고, 열선이 숨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열선은 여기 밑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 블랙박스는 이렇게 있고, 선이 빠져있는 경우는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올 때 까먹기 전에 이렇게 빼놓습니다. 뒷자리 시트 엄청 깨끗하고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실물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구매하실 만한 하지 않을까, 안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한 80-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차는 올류 SM7입니다. 연식은 2011년 8월식이고 2012년형입니다. 키로수는 108,000km고 금액은 660입니다. 이 차량은 630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30 곱하기 8 50만원, 630, 그리고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한 4만원 추측입니다. 그래서 717만원으로 보험료 빼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라고 볼 수 있는 르노 삼성의 올류 SM7입니다. 역시 누유 봐야 되고 각종 버튼의 해짐들을 또 봐야 됩니다. 잘 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공기청정에 관련된 부품입니다. 이거를 똑딱 해서 누르면은 안에 방향제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트가 조금 이제 사용감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고차 치고 좀 탈만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휠 스크래치는 이 끝에 가장자리 쪽에 조금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중고차 치고는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볼만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시트 왼쪽 밑에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은 이게 많이 지나 있습니다. 원부 조회를 했을 때 이게 갱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오래되어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원부 조회를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걸러야 되는 사유는 일단은 보고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튜닝이 없고요,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9번과 18번 안쪽에 특별한 뼈대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 겉에만 운전석 앞 휀다, 운전석 문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특별한 내용이 역시 없었는데 동력 조향 쪽에 작동 오일 누유가 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이제 대형차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빈번찮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점검자 이름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들어온 날짜 10월 18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비게이션은 관계없는데 후방 카메라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적으로 룸밀러에 끼우는 클립식으로 끼우는 방식인
후방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루프가 또 파노라마로 앞뒤로 있는데 여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울어 있는 경우에는, 게다가 또 반밖에 안 닫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고장이 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이렇게 또 울어 있으면은 좀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도 실물을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펀칭도 조금 연한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너무 장점, 완벽한 부분만 생각하시면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돈을 들여서 구매 뭐 할 의향이 있다. 중고가 뭐 그렇지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도 안 고쳐야 되는 차보다는 어느 정도는 고쳐야 될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대형차일 때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옵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고장날 부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연식이 또 10년이 됐기 때문에 강산이 바뀌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제가 꼼꼼하게 미리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조금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지금 키로수는 지금 10만 8천 킬로 정도 탔습니다. 자, 다음 차는 투싼 IX 휘발유입니다. 등급이 X20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많이 없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버튼도 있고요. 스마트키는 없다. 이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거는 스마트키 버튼이 아닙니다. 키로 돌리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뒷자리 시트는 깔끔합니다. 휠도 좀 쏘쏘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휘발유 엔진이 제가 안 좋아하는 엔진이에요. 세타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야, YF 소나타는 파는데 뭐 똑같은 엔진 쓰는데 왜 투싼 아이스는 팔아? 웃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 스커핑 YF 소나타 브릴리언트 NF 트랜스폼은 NF 트랜스폼보다 YF 소나타는 너무나도 대인적이 많기 때문에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똑같은 엔진을 쓰긴 합니다. 그러면 구조도 조금 똑같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이 들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비추긴 합니다.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추긴 한데 그래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물을 보기는 봐야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튜닝 없고요. 렌트 없습니다. 사고 유무 뭐 엄청난 사고 유무는 아니고 조수석 뒷문 교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없고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들어온 날짜가 일단은 좋기 때문에 이거를 미뤄 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청해 주시면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여기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오디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링 무선 카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꽂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열선도 있고 스마트키는 없고 그렇습니다. 금액은 한번 봐드릴게요. 860으로 드릴 수 있는 차량인데요. 860 곱하기 8만원 860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4만원 느낌으로 보면은 다 해서 965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수도권은 무료 탑송, 기름값 빼고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는 스포티지 R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주력으로도 좀 많이 판매하는 인기차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900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깎여요. 900 곱하기 8 하면 98에 72니까 볼 필요도 없죠. 72 더하기 900 더하기 33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한 5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10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1010이 뭐야? 선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제가 수수료 안 받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수수료를 받으면은 1050 뭐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수수료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1010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검사 날짜가 좀 임박해 있습니다. 2022년 1월 18일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검사 기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검사비를 미리 지원해 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 차를 갖고 계신 분이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조금 해서 약간 너무 임박했으니 지원 약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없고
여기 특별한 내용 없고 그렇습니다. 11월 11일 들어온 지도 엄청 괜찮기 때문에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예, 뒷자리 엄청나게 깨끗하고 빨간색 코일 매트, 그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운전석은 이제 잠깐 꾹 누르면은 손을 떼도 계속 내려가는 그 창문 있고, 그다음에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렇습니다. 엔진룸 깨끗하고 휠도 좀 이제 백화 현상 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 휠인데 조금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키 있고요. 여기 좀 사용감이 좀 있네요. 이 플라스틱 마감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한 2, 3만 원 정도면은 여기 앞에 요만큼 마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냥 타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실까 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품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후방 카메라를 볼 때 이 라인이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정품이기 때문에 고칠 때 기아 오토큐,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고칠 수가 있는데 조금 비쌉니다. 딴데도 물론 바꿀 때 SD카드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 문제라고 한다면은 고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업데이트를 할 때도 이 내비게이션은 이 차량 등록증이 나한테 이전이 되는 순간 이 내비게이션도 내 걸로 이제 등록이 되는 부분인데, 따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또 다르고 업데이트할 때 좀 이제 시리얼 넘버 바코드를 알아야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뜯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번거롭고 해서 그런 부분이 귀찮아 갖고 그냥 후방 카메라로만 쓰시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품은 그렇지가 않고, 그 다음에 계기판에 이제 슈퍼비전이라든가 어떤 메뉴들이 요즘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호환이 계기판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한 메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오디오 선들이 빡빡하게 잘 꽂혀져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제 내구성과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 호환성이 좀 이제 사용자 친화적으로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좀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과 파노라마 썬루프가 매력적인 차량인데, 아쉬운 점은 은색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흰색, 검정색, 쥐색은 조금 그래도 인기가 있는데 은색은 어느 정도 약간의 조금 젊은 연령대에 맞지 않는 색상이지 않나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나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중고차를 매입과 판매를 했을 때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흰색을 갖고 오면은 좀 금방 나가는데 은색은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조금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 빼고는 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을 FHD 60프레임으로 아주 깔끔하게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랑 의견 교류하시고 그때 구매 결정을 해주셔도 늦지는 않는데, 제가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웬만해서 믿고 구매해 주시고 합니다. 너무 이제 제가 권장하지 않는 금액대로 구매하시면은 조금 약간 수리비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지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정도는 좀 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하자가 나오더라도 엄청난 하자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DPF 클리닝을 한 번도 안 했으면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25에서 30 정도 들어갈 부분은 미리 예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포티지 R이 조금 이제 매연 냄새가 좀 매캐할 때가 좀 있어서 이제 DPF는 어떤 차를 구매하시든지 조금 약간 손을 보고서 접하셔야 되는, 좀 운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구가 이상하게 여기 위에 전구, 밑에 전구가 따로인데 여기 전구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전구 나가는 경우도 좀 많아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면 일부러 전구 빼놓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 안쪽의 전구에 신차 출고됐을 때 내구성은 전구인데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차는 K9입니다. 960이기 때문에 930으로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900. 근데 이게 대형차인데 지금 뭐랄까 싸요. 대형차 진짜 출고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를 잡아도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8% 잡고 모자르면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해서 아마 74만 딱 들어가든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대형차들 이제 신차 출고가에 비해서 시세가 싼 감가 폭탄을 맞은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이전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 더하기 930 더하기 매도비 33 하고 수수료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21만 9천 km이기 때문입니다. 대형차 이 정도 타도 괜찮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봐야죠. 근데 이제 좋을 확률보다는 21만 9천 km씩이나 탄 사용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 수리비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엔진 보호링도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리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만 예비 수리비를 엔진,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빼고요. 기본적으로 타이어 같은 거 빼고 수리비를 일반적으로 200은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지만 예비를 해놓고 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엔진 보호링을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사실 더 크긴 한데 너무 좋은 쪽으로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보고 접근을 하시면은 뭔가 21만 9천 킬로를 탄 사용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감수하시고 이거 보고 난 데는 대충 10만 원 받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옵션 엄청 좋아요. 통풍도 있고 뭐 전동, 메모리, 그다음에 허리 요추, 그다음에 문 열고 닫는 버튼 양쪽에 다 있고 워크인 있고 그렇습니다. 뭐 실내 보면은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엄청 괜찮아요. 핸들 약간 해진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핸들 복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이게 위에 이 유광으로 스티어링 휠 핸들에 이렇게 유광이 있기 때문에 핸들 커버를 하면은 뭔가 가다가 이제 가다라고 할까요? 좀 그런 이제 멋이 나질 않습니다. 휠도 깨끗하고 하니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스노우 모드 이런 부분, 스마트 키, 아날로그 시계 뭐 등등해서 블루투스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유 조심하고 그다음에 등속 조인트, 오므기어 뭐 그런 부분 다 조심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성능을 보면요.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12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싼 이유가 렌트 이력이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참고할 수가 있겠고 1인 신차 장기 렌트인지 아니면은 진짜 렌터카인지는 특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쪽에 사고가 좀 있었구나. 안쪽 트렁크 플로어까지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 역시나 오일팬에 미세누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오일팬만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막 엄청 나오지는 않아요. 20만 원이 안 넘어갈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밑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들어온 날짜도 괜찮기 때문에 대형차 옵션 좋은 차 1000만 원 미만의 좀 싼 차 보시는 분들은 한 3, 40만까지도 타실 각오하시고 좀 돈 들여서 상품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실 각오도 좀 하시면은 이게 파워 트렁크도 있네요. 전방 감지기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생각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권유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요청해 주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만 이제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20만 킬로가 넘어가는 차량들은 성능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중고차 경력이 10년인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겁니다. 누유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고장 나 있는지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 부분도 체크를 해봐 드릴 거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신 만큼의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차는 HG LPG HG300 프라임입니다. 등급이 좀 낮은 쪽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HG 그랜저는 엔트리 등급이 낮은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기본 옵션도 좀 괜찮을 때가 많다라는 부분인데 그 통풍 시트는 제네시스는 통풍 시트가 맨 밑에 모델도 있는데 BH 말고요. 제네시스
DH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제네시스 급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급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엔트리 모델, 제일 낮은 모델에는 이렇게 통풍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차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를 이렇게 덧대놨어요. 이 덧대는 이유가 있을까? 강아지를 키웠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제 동생이 이제 대형 변을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추측이 조금 드는 건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어차피 통풍도 없고 열선만이고 하니까. 아니면은 이 시트를 들춰보면 훼손이 돼 있을까? 훼손이 안 돼 있고 깨끗하면은 벗겨버리면은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시트들이 검정색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색깔은 제가 알기로는 이 내장을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왜 이 색상인지, 여기까지 이 색상이면은 순정부터 이거였다라는 거거든요. 휠도 조금 사용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낮은 등급에 들어가는 휠이라기보다는 조금 높은 등급, 당시에 적당한 등급에 들어가는 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등급이 맞다면은 휠을 바꾼 건가? 라는 추측도 조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릴이 가로 그릴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세로 그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너무 낮은 축에 속하지 않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하니까 1000만 원인데요. 970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970 곱하기 8 하면은 77만원 잡고 97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으니까 4만원 하면은 108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을 보면요, 이게 LPG예요. 보시다시피 검사 날짜는 내년 9월 28일까지고요.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쌌구나. 그리고 사고도 이력도 있는데 9번 뼈대 앞 지지대와 18번 뒤 지지대 안쪽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 본넷 여기가 X라고 되어 있으면 되게 큰 사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받았다. 조주덕 쪽으로 라고 한다면은 본넷이 끄트머리라도 꼬부라지면 보험 처리했을 때 그냥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쪽은 진짜 안 먹었는데 본넷 끄트머리가 꼬부라진 그런 사고에서 보험 처리를 그냥 잘 몰라서 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교환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X가 안 나오려면은 볼트가 보시면은 여기를 붙잡고 있는 볼트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부분적인 판금 도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미세누가 이게 있는데 11만원에 수리가 되는 부분일지 아니면 큰 부분일지 아니면 하우징, 프론트 케이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누유가 고질적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보인다고 한다면은 리콜이 가능할지, 아니면 엔진 소음이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거나 떨림, 진동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미션이 문제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체크를 꼼꼼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는 올류 카렌스입니다. 오늘은 이 차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조금 이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두세 대 더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 한번 끈기 있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1040에 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우선 금액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1040 곱하기 8 디젤입니다. 올류 카렌스 디젤. 약간 이제 올란도 같은 느낌이다. RV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올란도보단 약간 작습니다. 이게 이전비 포함된 차량 가격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3, 4만원? 3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1159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올류 카렌스 1.7 VGT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품이면 좋겠는데 정품은 아닙니다.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스마트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있고 그다음에 뒷자리 열선도 있고 지금 발음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중인 겁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휠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한쪽만 나오긴 했지만 이거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핸들 열선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있습니다. 이게 먼지가 조금 이렇게 있는 거는 광택집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쪽 시트 깔끔하고 이쪽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썬루프는 없는 모델이고 G 색깔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는 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쉐보레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13년식 이상 15년씩 붙어보셔야 좀 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안심하실 수 있다. 근데 13년식 이하로 보시게 되시면은 13년식부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막 나온 부분이라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년식까지는 미션이 좀 보령 미션이라고 좀 유명합니다. 안 좋기로. 그래서 조금 수리를 해도 또 지나서 또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년씩 이상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키로수 보시면은 아직도 금액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크진 않지만 그래도 RV이긴 RV이고 그렇습니다. 통풍은 없습니다. 뒷자리 깨끗하고, 성능 보시면 2023년 8월까지 튜닝 렌트 없고, 사고는 우측에 아마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은 이쪽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세누이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뭔가 별로예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우측 인사이드 패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브라켓 미세 손상이 있다라는 부분. 인사이드 11월 12일 이 차는 금액 대비 조금 내용이 조금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엄청난 인기차라기보다는 올란도에 가려진 비인기차라서 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의 금액이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인데, 만약에 만약도 아니고 이 차량은 한번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처음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류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입니다. 1600에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8 하면 이전비 128만원, 그 다음에 160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4, 5만원 느낌입니다. 4만원 돈 잡아보고 왔다 갔다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해서 1765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탁송료까지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모니터를 여기다가 뭐 해놨네요. 모니터인가? 파워 트렁크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LED 조명으로 해놨네요. 운전석 통풍 시트인데 조수석은 통풍 시트가 없는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핸들 열선 있고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멀티미디어 시스템도 해놨네요. 시트가 베이지색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합니다. 휠도 깔끔해 보이고 크롬휠이 들어갔네요. 전동 시트 있고, 이게 핸들이 조금 무거운 게 일반적인 특징이 올류 카니발입니다. 공명음은 예민하신 분과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의 특징이 있을 텐데, 제가 민감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는 못 느꼈다. 진짜 너무너무 예민하게 듣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들리지 않을까. 성능 보면은요, 검사 날짜가 임박했죠. 1월 14일까지인데 렌트 이력이 있고, 그리고 사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렌트 이력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키로수는 좀 있긴 합니다만 밑에 특별한 내용 없고, 그 다음에 좌휀다 교정이 있고요. 좌측도 콩 하고 받아서 부분적인 판금 도장을 좀 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11월 10날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날짜다.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그렇습니다. 핸들을 봤으면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밑에 에어댐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돼 있고 그러네요. 뒤쪽도 이렇게 해놨고, 멋스러운 부분은 좀 있다. 돈을 들인 부분은 있다. 멀티미디어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뒷자리 220V 있고, 뒷자리 열선 버튼 있고, USB 충전하는 단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600만원대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조만간, 제가 원래는 이 차량도 준비를 해놨어요. 저번에 했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제가 이 금액이 좀 내려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년 9월식에 16년형 7만 킬로라고 써져 있는데 실질적인 킬로수 7만 8천입니다. 검사 날짜 하게 되네요. 이것까지 2022년 내년 10월까지고
튜닝 없고 렌터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뒤쪽 지지대 트렁크 도어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이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모르긴 하지만 트렁크 플로어 안쪽까지 보면은 티가 날 겁니다. 그래서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티가 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는 방법이 너무 쉬워갖고 들어온 날짜도 얼마 안 된 이제 한 달 정도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키도 두 개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와이프 태워주기 굉장히 좀 적당한 모델이지 않나, 이 적당한 금액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 돈이 없어서,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신 분은 한 이 정도 급이면 조금 약간 귀엽상한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사모님 분들께서 이 차량을 좀 타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미션 부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차량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을 다 뽑아보면은요, 1660 곱하기 8 해서 132, 166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 수입차니까 10년만 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충 15 잡겠습니다. 좀 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다 해서 1840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라고 볼 수 있는 1시리즈 118D 스포츠 차량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휠 이렇게 생겼고 선루프 있고 전반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발판은 이제 약간 알루미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어백 사방이 있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몇 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시간 넘어서 1시간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차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제 좀 안심 가는 차, 제가 1년에 차량을 100 몇 대를 팔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진짜 큰 문제는 한 건, 두 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150대를 팔았을 때 한두 건이라고 하면은 좀 확률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한 2, 3, 40 정도 수리비가 나오는 비중은요, 한 20건 이렇게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께서는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상당히 70%, 80% 정도의 느낌의 손님분들께서는 저한테 구매를 하시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히 제 스스로를 좀 이제 유추해서 좀 느끼게 해드릴 때 그 정도로 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절대 환경 설정 안 보여드리는 경우가 없이 모든 손님분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분들은 만약에 탁송을 요청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하루 날을 비우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소정의 탁송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은 맡겨주시는 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구독하기, 좋아요보다 사실 더 큰 힘이 됩니다. 남겨주시면은 뭐 잘 봤어요 내지는 등등의, 아니면은 뭘 요청을 해주시던가, 요청해 주셔도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